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환입니다. 최근에 염량이 높으신 분들이 치과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그 중에서 치과 신문에서 하나 재미있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치과 의사 대상으로 나오는 신문이라서 용어가 조금 그런데, BP 중단 길수록 MRO엔제 위험이 낮아.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골다공증 약을 주사로 맞으시는 경우, 그리고 경구로 알약으로 드시는 경우, 이런 거 기간이나 종류에 따라서 간혹 이제 임플란트나 발치할 때 턱뼈가 괴사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약을 어느 정도 끊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인데 한번 발생하면 조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학부생 때는, 학부생이니까 거의 15, 16년 전이네요. 한창 이거 수업 들을 때, 그때는 학부에서 가르치기를 약을 복용한 기간만큼 끊는 게 안전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3달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올라갈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내가 골다공증 약이든 주사든 뭘 먹고 뭘 맞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5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 중 정맥주사형, 먹는 거 말고 주사가 더 위험합니다. 정맥주사형 비스포스포네이트, 일반적으로 약 이름으로는 이반드로네이트 또는 졸레드론산인데, 이거를 투여받고 치아를 발치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결과 보니까 마지막 주사 이후에 90일 정도 지나면 턱뼈가 괴사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더라. 90일 전부터 현저히 낮아지고 1년 이상 경과하면 가장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라고 되어 있고, 약별로 조금 달라요.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90일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데, 졸레드론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중단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계열의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지만 어떤 거에 복용하느냐에 따라 치과 치료할 때 어느 정도 끊고 했는지 기간이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발치를 미루는 경우, 썩어서 고통받는 치아를 꽤 한동안 놔둬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환자분들은 빨리 빼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간혹 뺐을 경우 정말 볼이 노출되고 괴사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이 골다공증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서 끊으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끊었을 때 소위 말해 허벅지 넓적다리뼈라고 하죠. 대퇴부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끊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안전한 약으로 조금 바꿔서 그다음에 발치를 하거나 다른 임플란트를 뭐든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약으로는 드시는 약 중에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전 단계 약이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프롤리아라고 하는 그런 주사가 있어요. 데모스막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이건 조금 기전이 달라요, 앞에 소개한 것들하고는. 그래서 이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개월 지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미국 치과의사에서는 3, 4개월 뒤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고, 발치를 하고 2달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5개월 뒤에 발치를 하고 2개월 뒤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라. 이게 기간이 다 다른 이유는 연구 결과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립된 연구 결과가 없는 이유는 투약 기간이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끊고 발치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맥락은 비슷하죠. 3, 4개월 그리고 발치한 다음에 2달 있다가 하는 게 낫다. 뼈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2달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반드로네이트 이런 비스포네이트 계열은 기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논문에서는 이제 얼마 끊어야 되느냐, 얼마 끊어야 안전하냐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복용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래도 꽤 안전하게 할 수 있고, 3년 이상이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90일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맥 주사를 10mg 정도를 3개월 이상 맞은 경우에는 정말 내과의 협진을 통해서 면밀하게 발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당뇨도 있다, 항암 치료도 받았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골다공증 주사를 6개월마다 맞으시고 약별로 달라요. 맞는 기간이 1년마다도 있고 6개월마다도 있고 3개월마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골다공증 주사도 맞으시고 당뇨까지 있으시고 먹는 약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구강위생까지 조금 불량하면 이게 약간 조금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치아도 부러져 있고 여기 쪽 옛날에 한 임플란트가 완전히 주변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거의 신경까지 이렇게 막 근접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위에 여기 뼈 이식을 해서 뼈를 오랫동안 만들고 1년 8개월 전에 임플란트를 심고 신경이랑 가깝게 안전하게 심어놓고 그 다음에 도처를 완성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때 몸이 좀 쇠약해지시기도 했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서 다시 골다공증 주사를 맞기 시작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임플란트가 이 주변을 따라서 뼈랑 붙어있는 게 녹아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떼고 다시 뼈를 넣어놓고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다시 임시보철을 물려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골다공증이랑 당뇨랑 복합되신 분들은 어느 순간 잘 쓰던 임플란트도 특정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은 임플란트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딱 저 임플란트 하나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보지 않거나 이거를 그냥 놔두면 옆에 임플란트까지 결국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낫고 그리고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몸이 이렇게 붓지 않게 시간 칫솔 꼭 잘 쓰셔야 되고 지금 부어서 시간 칫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었을 때마다 이렇게 처리하고 항상 임플란트 사이도 부었을 때마다 염증 다 가라앉히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죠. 이건 옛날에 심은 임플란트인데 뼈가 녹아있어서 계속 이 부분도 오실 때마다 보고 있죠. 여기가 잇몸이 안 좋으니까 덩달아 주변까지. 그래서 길게 볼 수가 없어요. 주기를 짧게 해서 오실 때마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조기에 이렇게 없애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으로 그 골다공증과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치과에 오시기 전에 어떤 약을 주사인지 먹는 약인지 어느 정도 맞으셨는지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하셨는지 사전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빨리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